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간다 라는 윤혜님만의 신념을 계속하여 실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업법 윤혜니의 대표 변호사 윤태중입니다. 오늘은 한국으로 출가한 따님을 찾아 방문을 했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인 대신 교포분을 조력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지난 2005년 아침 7시경 용인의 한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 즉 사람이 건널 수 있는 파란불 신호가 들어온 상태였고 피해자는 신호에 맞게 보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은 이른 아침이라는 안이한 생각에 신호를 어기고 속도를 내다가 그만 피해자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미만성 뇌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지속적인 관찰을 요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따님은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부친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부친의 간병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지 14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피해자는 비록 식물인간 상태에서 호전이 되진 않았지만 따님과 사이 그리고 손자들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근한 욕창 한 번 없이 그 긴 시간 동안 침상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간병을 위해서 적지 않은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가부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고령에다가 중국 국적이고 거기다가 가부를 이미 너무 많이 받아 치료비 외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보험사의 주장에 피해자의 가족들은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가족은 회복의 기미가 전혀 없는 부친을 보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윤혜니에 상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윤혜니에서 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가해자 보험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일단 가족분들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인해 피해자분의 상태가 괜찮았고 여명이 길지는 않았겠지만 이후 간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손해배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저희 윤혜니에서는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소송을 권하였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위임을 받은 저희 윤혜니는 소장을 접수하고 신체감정을 신청하였고 이런 신체감정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최초에 친척 방문 비자로 체류 허가를 받았다가 교통사고로 기타 비자로 이 체류를 연장하였고 그 후 재외동포 비자, 즉 F4 비자를 받아서 지금까지 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저희 윤혜니는 일시수입과 개호비를 계산할 때 중국 노임이 아니라 국내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체감정 회신에서 피해자는 식물인간 상태로 타인의 조력이 생명 유지에 항상 필요하여 하루 12시간, 즉 하루 1.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인정받은 여명은 약 4.65년, 그리고 노동력 상실은 당연히 100%가 인정됩니다. 이에 대하여 가해자 보험사 측은 아무리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하더라도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건넜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피해자의 과실을 15%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연히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가해자 보험사의 주장을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번 소송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가해자 보험사 측은 피해자 일시수입을 계산할 때 그 기준이 국내 노임이 아니라 중국 현지 노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국내 노임과 중국 현지 노임의 차이는 20배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F4 비자가 아닌 방문 비자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중국 노임과 중국 가동 연한인 60세를 기준으로 일시수입을 계산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남녀 가동 연한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은 60세지만 여자는 55세로 5년이 더 짧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이미 57세를 넘고 있어서 비록 국내 소득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전체 손해액 대비 일시수입의 비율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고 당시 F4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이었다면 국내 소득을 기준으로 일시수입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개호 부분입니다. 신체 감정에서 개호에 하루에 1.5인이 필요하다는 감정이 나왔음에도 가해자 보험사 측은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가해자 보험사 측은 식물인간 상태의 피해자는 모든 생활을 침상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하루 1인의 개호, 즉 8시간의 개호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식물인간 상태로 생명 유지를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동작은 전무합니다. 즉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피해자에게도 하루는 24시간으로 보통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저희 윤혜님은 피해자에게 아무리 못해도 하루 12시간은 개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가해자 보험사 측은 신체 감정이 실시된 지 무려 9개월이 지나고 나서 피해자의 간병을 가족이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미 1.5인을 인정한 병원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데요. 저희 윤혜님은 이미 감정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 다시금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것은 소송 지연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3억 8천만 원의 금액의 화해 공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액은 저희 윤혜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노선인 금액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저희 윤혜니는 이에 원인을 자세히 분석했고 재판부에서 보험사 측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가불금을 지나치게 많이 계산하였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보험사가 지불한 금액과 형사 공탁한 금액을 다 합치더라도 전체 금액은 3억 75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1억 원 넘게 차이가 나는 4억 2천만 원을 보험사에서 지불한 금액으로 계산하였던 것입니다. 원인을 찾아낸 저희 윤혜니는 의견서를 제출해 재판부에서 이러한 사실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윤혜니의 변론을 받아들임으로써 지연 이자까지 포함하여 최초 결정액인 3억 8천만 원보다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총 5억 3천만 원의 화해 공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당한 교포분과 그 가족분들을 조력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 피해자 가족분들이 가불을 많이 받아 추가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저희 윤혜니에 상담을 왔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윤혜니에서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자칫하면 피해자분들이 놓칠 수 있었던 손해배상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저희 교통사고 전문업법 윤혜니는 교포분들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진행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교포분들을 도울 때 느꼈던 점은 교통사고의 일반적인 쟁점 외에 낯선 곳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교포분들 입장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 정말로 의뢰인을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의뢰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교통사고 전문업법 윤혜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간다 라는 윤혜니만의 신념을 계속하여 실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이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윤태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